자, 7기 제24강입니다. 소득 및 과세 표준 계산. 실질적으로 이제 책에 609페이지까지는 차근차근히 제가 진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본다면 이제 여기 전까지 여기까지 기부금까지는 수업을 차근차근히 제가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마구잡이 수업을 했어요. 막 섞어서 막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이제 소득 및 과세 표준 계산이고 PPT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요것만 조금 보면 2월 결성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순서로 각사소득에서 이비소 순서대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여러분들이 보는 610페이지에 보면 2월 결성금이란 이런 말 나오죠, 맞죠?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만 보면 요겁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기록된다. 요거는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에서 법인 조정의 2에 가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클릭했을 때 여기에 기록하는 거죠. 맞죠? 2월 결성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서 2월 결성금에 입력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공제는 몇 년 동안 가능하다? 요 이자를 뒤집으면 뭐죠? 숫자 10이 되죠.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2009년도 이전은 5년까지였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입력을 언제부터 입력하면 된다고? 2010이 아니라 2011로 해야 되겠네요. 이거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부터는 이거 2011로 바꿔야 되죠? 지금 화면이 2011로 그래서 이제 2011년도 부분부터 입력을 한다. 자산 수증이나 채무 면제 이후로 충당된 2월 결성금. 여기가 10년, 2011년도 이전 거는 혹시 자산 수증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 전에 2월 결성금부터 땡겨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봤죠. 그게 이제 기한 후, 기한 경과 이렇게 나왔죠, 맞죠? 기한 경과 부분.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혹시 기억 안 하실까 싶어서 2월 결성금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기한 경과라는 부분이 얘는 보존으로 충당한다면 자산 수증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보존 처리가 된다라면 기간 경과분도 쓸 수 있다. 그렇게 했었죠. 연도를 따지지 않는다. 추계로 결정하거나 추계 신고할 때는 요거는 이제 페널티예요. 2월 결성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2월 결성금을. 근데 사실은 이런 글도 나와요. 책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죠. 책에도.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도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다만 선지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명서에 멸실되었을 때는 그때는 2월 결성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자, 지금 요거 2월 결성금 공제 부분 잠깐 볼게요. 2월 결성금 공제 책 부분입니다. 2월 결성금 공제는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은 100%예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상관이 없는데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몇 퍼센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어차피 이제 이게 매년 점점 줄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70하고 2019년도부터 60 됐다가 지금까지 60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 문제 2018년도 이전 문제는 70%도 있었고 80%도 있었고 90%도 있었겠죠. 예, 그 문제 풀 때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0년이니까 2011년도부터 입력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60% 요거 기억하시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은 또 소급 공제를 허용한다. 소급 공제가 뭐냐면 2월 결성금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올해 말아먹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올해 뒤에 나오네요. 제가 뒤에 나오니까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연간 공제 한도에 요거 60%예요. 요거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다. 요거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런 거죠. 올해 100만 원 마이너스 해먹었다. 그러면 세금은 10% 가정했을 때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죠. 세금이 빵원이다. 다음에 내가 이익을 100만 원 받다. 그러면 세금이 10%라고 하면 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퉁치는 거죠. 그것을 2월 결손금을 2월 시키는 거죠. 결손금을 2월 시키는 거. 그래서 올해 소득을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10만 원이 안 나가게 되는 효과를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소득자니까 결손이 난 해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됩니다. 사업이. 이게 0이라고 치면, 처음에 이제 이런 곡선을 갈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잘 되잖아요. 그러다 또 이렇게 돼요. 이게 반복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또 어떤 시기예요? 코로나 시기. 이런 시기에 항상 와요. 근데 이렇게 시기가 오면 또 올라가는 시기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쓰러지는 사람들도 막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다 다시 잘 되기 시작할 때는 또 이렇게 잘 되다가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계에 막 들어와요.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규제를 강화가 돼요. 그러면 또 막 줄어요. 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데 2월 결손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잘 쌓아놨다가 이해가시죠? 여태 이렇게 써먹었어요. 진짜로 써먹었고 이제 요번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리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 잘 해놨다가 바로 이렇게 딱 2월 결손금 몇 년 동안 해먹을 수가 있다고? 10년 동안. 10년 동안 해먹을 2월 결손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내려가야 맞죠?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 소극공제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이제 100만 원 벌어가지고 세금 10%를 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 냈던, 아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일 때는 어쨌든 세금 안 낸 건데, 지금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뒤로 보낼 수 있느냐, 이거죠. 이해가시죠? 가능하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직전 1년 거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인 사람은 그 전에 연도에 플러스 했을 때 거랑 퉁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안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안 하죠?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올해 폐업했다라면 얘를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근데 폐업 안 하고 계속 갈 거면 막 그냥 놔두면 이제 내년에 다음에 2월 하면 되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친 거를 근로소득에서 나중에 이제 퉁칠 수 있다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벌이를 한다라면 다음에 어떤 소득과도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잘 정리해놔서 마이너스도 적립금처럼 딱 보관해놔야 돼요. 국가에서 알아서 2월 결손금 하시오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 잘 보관해놔야 돼요. 소극공제는 이렇게 퉁치는 겁니다. 이렇게 퉁쳐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공제다. 내용만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책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책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비과세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비과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소득세에서 생각하는 비과세는 가장 대표적으로 차량 유지비나 식대 이런 것들이 비과세가 있잖아요. 맞죠? 이런 비과세가 있는데, 법인세에서 비과세는 이제 공익신탁에서 이제 내가 재산을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또는 다리 이런 것들 건물 이런 것들을 내가 해먹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디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맡겨서 너희들 알아서 운영하시고 그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을 공익신탁이라고 합니다. 공익신탁의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맞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든가 일단 어느 나라에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슈가 좀 되어서 공익신탁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기부하는 형식이죠. 그에 대해서는 재산을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세금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의 비과세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투자, 창업, 벤처, 그다음에 여기 여기 투자, 창업,
신기술, 창업, 신기술, 벤처 약간 어떤 느낌이 들죠? 자칫 잘못하면 말아먹을 만한 그런 데 돈을 투자하는 거죠. 맞죠? 신기술, 뭐 벤처기업, 우리 TV에도 그때 어떤 드라마 나왔지만 하여튼 신생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죠? 이런 데 하는 거에 대해서 뭘 발생된다? 배당소득이나 또는 양도소득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에 투자해라 라는 거죠. 제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용은 항상 어떤 뜻이 들어간다 그랬죠? 해라라고 나죠. 해라. 맞죠? 해라.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데 시험에는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비과세 있다만 아시면 돼요. 이비소만. 우리 남자가 머리 깎는 곳이 어디라고? 이발소에. 이 순서에 이, 비, 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비과세가 무엇이 있느냐, 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내용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측 상단으로 갈게요. 자, 소득공제인데요.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뭐 그런 소득공제인데,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는 여기 보시면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 가능액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제 무엇인지 제가 찾아가 보니까, 인터넷 들어보니까, 가죽장갑 끼고,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너희들이 지금 부실 채권을 가져서, 은행들이 이제 채권을 갖고 있으면 부실한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손 처리하고, 그 채권을 또 헐값에 넘긴단 말이에요. 그 헐값에 넘기면 그 채권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으러 다니는 회사를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서 전부 다 뭐 한다? 배당해버리고, 없어버리는 거죠. 뭐 이런 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는 이제 유령회사고, 이 회사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럴 목적으로 모여가지고 돈을 벌고 다 돈 나누고 없어지는 회사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거를 소득 공제해주겠다. 뭐 그런 거 같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또 좀 뭐가 칭찬할 만한 헤라죠, 헤라. 헤라란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택임대수도. 주택임대하면 좋죠, 맞죠?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이고, 그 다음 고용 유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시험에는 안 나오고, 소득공제가 이비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 놨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미공제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 안 됩니다. 세액 감면도 이월 제도가 없고요. 세액 공제만 이월 되는 것이 있고 이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은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PT는 이렇게 끝났는데 책만 한번 더 가볼게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비 명세서. 여기 체크할 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기도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라서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디까지 가냐면 계속 넘기겠습니다. 얘는 다 볼 필요 없고 617페이지 세 개 체크만 할게요. 617페이지 가시면 저 요렇게 법인세 감면 요약 있죠? 시험에 나온 애들만 체크해 볼게요. 요거 체크. 여기 두 개 체크하고 다음 페이지 619페이지 가겠습니다. 진도 조금 빨리 나가요. 따라오세요. 시험에 나왔던 애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은 했어요. 이 두 개. 이 두 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다음 620페이지 여기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1 시험에 안 났습니다. X. 자, 그 다음 페이지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2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블로그 형식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입력하고 뭐 그런 것들도 없고 계산하는 것도 없고 시험에 나온 적은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페이지 624페이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는 별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별표.
요것도 수업을 제가 했어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마지막에 맞죠? 세액공제 조정면에서 3 했고, 페이지 626페이지. 626페이지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4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아래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5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추가납부 세액계산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28페이지 요거 별표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는 시험에 나오면 땡큐라고 했죠, 맞죠? 그냥 숫자만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넘기시면 우리 관련된 문제 다 풀어봤고요. 633페이지. 자, 633페이지에 보시면 공제감면 추가납부세액 계산표는 중요하죠. 별표. 이것도 작성 한번 해봤죠. 자, 그 다음 634페이지. 최저한세 나오죠? 634페이지. 여기 최저한세. 최저한세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최저한세 조정명에서 별표. 이것도 제가 22강에서인가? 시험 수업했죠? 수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37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원천 납부 명세에서는 조회하는 거 외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X 하셔도 됩니다. 굳이 크게 진하게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40페이지. 자, 640페이지에 보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시험에 잘 나왔죠. 별표. 이렇게 640페이지 별표입니다. 이렇게 계속 넘기다 보면 647페이지 나오죠. 요거는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죠. 647페이지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요것도 별표. 최저한세랑 같이 시험에 나와요. 이 책 구성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맞죠? 제가 수업했던 방향대로 책이 좀 날려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왔다 갔다 되어 있어서 제가 뒤죽박죽으로 수업을 했고요. 페이지 650페이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가산세 명세도 계산서 별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요것도 수업했어요. 제가 가산세 계산서 수업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654페이지. 654페이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자, 오른쪽 페이지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서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그 다음 뒷장에 657페이지 농어촌 특별 나오죠? X.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시험에 안 나와도 간혹 어떤 자료로 찾아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다 안 나옵니다. 농어촌 특별세에 관련된 건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오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 있는 다 안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요. 농특세 과세 이거 안 나오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농특세 과표 세액조정 계산서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모든 수업이 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리액션을 하면 이렇게 끝이 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재 우리 24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